네, 반갑습니다. 청호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봉 운봉에 이어서 또 계속 한번 나가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5월 이평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생각이거든요. 그 5월 이평선이 차트 보시면 검은색 선입니다. 검은색 선이거든요. 5월 이평선을 그 차트에다가 이렇게 놓고 보는 이유는 그 캔들의 그 종가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차트가 종가선만 이렇게 놓고 놓으면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5월 이평선은 그 5일간의 그 종가 평균을 나타낸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곡선 형태로 단기적인 그 가격 움직임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단순하게 뭐 5일 이평선을 이렇게 좀 완만한 곡선으로 보기 위해서 5월 이평선을 본다 뭐 이런 생각 자체는 좀 잘못된 그 생각이거든요. 그 차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파동이고 그 시간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그 시간 축을 기준으로 횡파의 그런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그 파동이거든요. 따라서 파동이라는 건 그 입자와는 다르게 그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그 파동이 그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돌멩이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돌멩이 안에 컴퓨터와 뭐 모니터와 뭐 이것저것 함께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파동이라는 건 그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안에 또 여러 가지 파동이 함께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파동의 주 특징이거든요. 따라서 차트상에 이렇게 다양한 파동들을 함께 놓고 분석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파동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파동이라는 건 파동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그 간섭 현상이거든요. 간섭 현상이라는 건 파동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파인 부분을 그 골이라고 하고요. 뭐 골팍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튼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 골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으로 파인 부분을 그 V자 그 위로 파인 부분을 마루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골과 마루가 이렇게 이어지는 걸 그 파동이고요. 이렇게 그 마루와 마루 사이를 또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파장 사이에 그 진폭을 또 파동의 진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파동이라는 게 서로 그 두 개의 파동이 그 이제 서로 이제 얽히잖아요. 파동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이렇게 파동이 얽히면서 그 두 개의 파동이 이제 같은 방향을 향할 때는 그 진폭이 커지고요. 그리고 그 파동의 그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할 때는 서로 상쇄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그 또 진폭이 줄어드는 걸 이렇게 그 파동의 간섭 현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좀 물리학적인 내용인데 뭐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뭐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를 볼 때 단순하게 캔들 파동 하나만 가지고 분석을 하지를 않고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그리고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이렇게 놓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트 상에는 또 다양한 파동들이 있잖아요. 5일 이평선도 있고 10일 이평선도 있고 15일 이평선도 있고 30일 이평선도 있고 40일 이평선도 있고 이렇게 수많은 이평선들이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해 보시면은 그, 그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뭐 단순히 이걸 뭐
가격 움직임을 내가 좀 완만하게 보기 위한 이평선이다. 이평선을 보는 이유로 완만하게 보기 위한 목적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따로 실제 매매를 해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파동들이 각각의 개체로서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게 또 느껴집니다. 이렇게 실제로 또 존재하는 거고요. 우리가 뭐 입자를 예를 들면 컴퓨터가 있고 같은 공간 안에 모니터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파동도 여러 가지 파동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큰 파동, 작은 파동 이렇게 각각의 개체로서 하나씩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파동들이 뭐 다양한 파동들이 있는데 뭐 이런 모든 파동들을 뭐 한꺼번에 볼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뭐 수많은 수십 가지 그 파동들을 뭐 또 놓고 분석하는 것도 그것도 또 상당히 어렵고 좀 너무 복잡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5월 이평선이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5일간의 그 주식시장에서는 5일 동안 그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일봉에서는 일봉에서 5일간의 그 움직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5월 이평선을 보는 거고, 그리고 그 30일 동안에 20거래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20일 이평선을 보는 거고요. 그 60일 이평선은 그 3개월 선이죠. 그 4분기로 나눴을 때 한 분기의 선이 되는 거고, 120일 이평선은 또 6개월 선으로 또 되는 거고요. 그래서 241선은 또 1년 선이 되는 건데, 해외 선물은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간 해외 선물은 뭐 쉬는 날 없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7일선을 봐야 되지 않냐고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뭐 대선물이라고 해서 7일선을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뭐 저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의 뭐 그런 걸 봐도 굳이 뭐 이렇게 그 차트 기간이 뭐 이렇게 운영 시간이 다르다고 해서 뭐 굳이 뭐 7일선을 보거나 이렇게 뭐 할 필요는 없더라는 겁니다. 충분히 5월 이평선과 또 이렇게 몇 개의 이평선을 정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고 별다른 매매에 있어서 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월 이평선이라는 건 5일간의 그 캔들의 종가의 평균을 나타낸 거거든요. 캔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5개 그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캔들의 종가를 5개를 더해서 5로 나눈 그 선들의 가격을 이렇게 이어 놓은 겁니다. 5월 이평선은. 그래서 캔들은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종가의 선을 이어 놓으면 지그재그인데 5월 이평선이 이렇게 좀 완만하게 이렇게 또 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5월 이평선 가격을 구하려면 이렇게 5개 가격에 그걸 더한 다음에 이렇게 5로 나누면 되는 건데 이게 그 네모창 보시면은요. 제가 단순히 이런 차트만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어차피 좀 수식이나 뭐 이런 시스템 트레이딩 쪽으로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제가 설명해 드려 볼 생각입니다. 그 수식상에 으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그 고가를 H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시가를 오픈이라고 하고 오픈이라고 해가지고 O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종가를 클로즈라고 해서 C라고 표현을 하고 단순하게 하나의 스펠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L을
저가를 L이라고 이렇게 로우 L이라고 이렇게 HOCL 고가, 시가, 종가, 저가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식으로 표현을 할 때 그런 겁니다. 언어상으로. 자, 5월 이평선은 C의 플러스 현재봉의 종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일봉전의 종가를 C에 이렇게 괄호, 네모 괄호 안에 1을 넣으면 일봉전 종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봉, 3봉, 4봉 이렇게 5개 봉에 그 종가를 더해서 5로 나눈 가격이 5월 이평선의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5월 이평선의 가격이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쭉 이어놓은 5월 이평선인데, 그 5월 이평선에 그러면은 변곡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변곡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요 캔들과 하나, 둘, 셋, 넷, 5개 캔들이죠. 그리고 요거까지 하면 6개 캔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5월 이평선이라는 건 그 5개 봉의 종가를 평균한 가격이잖아요. 따라서 5월 이평선이 상향으로 이어지려면 그 5개 봉의 평균한 가격이 계속해서 높으면 그 5월 이평선이 상향을 할 거잖아요. 상향하는 거거든요. 근데 5개 봉의 평균 가격이 1봉 전에 5개 봉의 평균 가격보다 낮으면 그 5월 이평선이 또 하향으로 꺾이는 겁니다. 네, 요 개념까지는 뭐 쉽게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걸 그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5개 봉의 종가 평균이니까, 그런데 그 현재 봉의 그 종가가 5봉 전의 종가, 현재 봉의 종가가 5봉 전의 종가, 4봉 전 종가까지 다 더하는 건데, 5봉 전에 빠져나가는 종가보다 현재 봉의 종가가 높으면 당연히 5월 이평선은 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겠죠. 그런데 그 다음 봉의 종가가 3, 4, 5봉 전의 종가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5월 이평선이 하향으로 꺾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5월 이평선이라는 건 5개 봉의 종가 평균이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봉, 5개 봉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봉과 봉의 종가와 들어오는 그 현재 봉의 종가를 비교를 했을 때, 빠져나가는 봉의 종가보다 현재 봉에 들어오는 봉의 종가가 낮으면 당연히 평균 가격이 낮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하향으로 꺾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개념에서 손바닥형과 손등형 그 이평선의 개념도 또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그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스템 전략을 짜거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중요한 개념인데, 5봉전 요때 있죠. 요 제가 표시해 놓은 요 가격은 종가 요 가격을 1, 2, 3, 4, 5봉전 종가보다는 요때 1, 2, 3, 4 4봉전 종가보다는 낮지만, 요 가격은요 4봉전 종가보다는 낮지만 5봉전 종가보다는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이 봉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다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완성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5봉전 종가가 여기로 되겠죠.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4봉전 종가가 되겠죠. 따라서 이 봉이 완성이 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5일선 이평선은 아래로 꺾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4봉전 종가보다 낮았고
5봉전 종가보다 높았지만 4봉전 종가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새로운 봉이 완성이 되게 되면 봉이 들어오면서 5봉전 종가보다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면서 5일선이 아래로 꺾이는 거거든요. 이걸 그 손등형 이평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4봉전 종가보다는 낮고 5봉전 종가보다 높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파동이라는 건 이렇게 한 번에 쭉 하고 물론 꺾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이렇게 완만한 그런 곡선을 만들면서 이렇게 파동의 5일선 기울기가 이렇게 조금 둔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등형처럼 파동의 기울기가 이렇게 둔화될 때, 요때 4봉전 종가보다 낮았을 때 요 타이밍을 노리면 요때 종가가 완성이 되기만 해도 요때 이제 요거는 이제 1봉이잖아요. 그래서 1봉이 마감될 즈음에 내가 만약에 5일선 턴을 내가 뭐 어떤 시스템 전략을 가지고 공략을 한다 했을 때 마감될 즈음에 내가 봉이 완성되기 전에 한 타임 빨리 미리 5일 이평선의 하향이 될 걸 미리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봉 전에 손등형 이평선에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손바닥형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요거는 주로 그 월봉의 그 6개월선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할 때 이런 걸 좀 많이 쓰거든요. 그 손등형과 손바닥형. 월봉의 6개월선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직진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평선의 변곡을 가지고 표현을 할 때 이런 손등형과 손바닥형 개념을 씁니다. 그 직진성이라는 건 파동이 한번 방향을 정하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선을 그 추세선 그런 개념이고요. 또 이제 지그재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선을 또 파동선 개념인데, 이런 거는 좀 그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손등의 손바닥형은 한 여기까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일선 변곡도 표현을 해드렸고, 손등형, 손바닥형을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C는 4봉전 종가보다 높다. 요게 되면은 그 손바닥형이 되겠죠. 그리고 C가 이제 5봉전 종가보다 높다. 요거는 이제 5일선 변곡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5일선 변곡의 그 하향턴을 얘기를 하면 5봉전 종가보다 낮다. 그리고 C가 C의 4봉전 종가보다 낮다. 이거는 이제 그 손등형 이평선이 되는 거고요. 그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캔들의 종가가 오리평선과 골든 크로스, 캔들의 종가가 오리평선보다 높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완성이 됐을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위로 크로스가 됐다 해가지고 골든 크로스. 그리고 캔들의 종가가 5일 이평선을 아래로 크로스가 되었을 때, 낮은 상태로 완성이 되었을 때, 그런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캔들의 5일 이평선이라는 건 지지정 5일간의 평균 가격으로서 이런 그 매물대 선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추세 선으로 작용하는 추세선으로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지지저항으로도 또 작용하는 선인데, 그 5일간의 평균선의 그 매물대를 현재봉의 종가가 그 매물대를 넘어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의 그런 개념이거든요.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5일 이평선이 이렇게 변곡이 나오면서 턴을
하면서 파동이 이어지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자체가 조금 이렇게 의미 있게 그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5일선 변곡과 그 손등의 손바닥형 그리고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이 그 5월 이평선이라는 건 현재봉의 종가를 포함하는 그 선이거든요. 따라서 현재봉의 종가가 실시간으로 요거는 이제 그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가 마감이 되고 다음 봉이 생성되기 전까지는 현재봉의 일봉은 변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현재봉의 종가가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변하는데 이런 이평선들의 가격들도 조금씩 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현재는 여기 상태에 있지만 그 현재 종가가 만약에 음봉으로 끝이 났다면 5일 이평선도 조금 더 이렇게 아래 위치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디크로스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5월 이평선의 변곡을 5봉전 종가로 비교를 해서 5봉전 종가보다 이렇게 낮았을 때 이렇게 5월 이평선이 꺾이는 개념인데 요것보다 조금 더 이제 한 타임 빨리 구분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요때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2, 3, 4, 5 그러니까 요때 봉에 그 시가가 들어왔을 때 요때 봉에 시가가 들어왔을 때 10월 20일 요때 5월 이평선이 이제 하향으로 이렇게 꺾였겠죠. 그런데 1봉전의 종가 요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1, 2, 3, 4봉전의 종가보다는 낮았고 5봉전의 종가보다 높은 상태였는데 이때 1봉의 마감 언저리 시간에서는 이 봉이 완성이 되고 다음 봉이 나오면 5일선이 아래로 꺾이는구나 하고 미리 손등형 이평선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요 한 봉 전 종가를 보면은 5월 이평선보다 캔들의 몸통이요. 그 캔들의 바디 크로스라 하면은 3분의 2 이상 그 크로스가 되는 걸 바디 크로스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크로스가 있고 또 바디 크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캔들의 몸통의 3분의 2 이상이 요 날에 보시면은 5월 이평선과 데드 크로스가 몸통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따라서 이렇게 두 개봉 5월 이평선이 이렇게 몸통 크로스가 나오면 5월 이평선이 이렇게 변곡이 나올 확률이 높다 해가지고 이렇게 몸통 크로스도 그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할 때에 또 중요하게 보고 그 분석을 하거든요. 그 실전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몸통 크로스를 가지고 실전에서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보다 1봉, 2봉 전에 미리 몸통 크로스 5일선 변곡을 미리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몸통 크로스 개념도 이렇게 차트 그 캔들과 5일선의 그런 관계에서 5일선 변곡을 잡을 때 이렇게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5일선에 대해서 또 5일선 변곡의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런 별로 반응도 없고 하니까 제가 별로 힘도 안 나고 그랬는데 들으시는 분들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저도 조금 더 힘을 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